안녕하십니까. 부채도사 금복현입니다. 오늘은 뒤에 시원한 산수화를 펴놓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옥주산인 김옥진 선생님 그림입니다. 옆으로 길이가 3m가 넘는 그림이에요. 이 부채는 우리나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호 김동식 선생님 작품입니다. 전주에 사시는데 이분 집에 가서 언제 한번 만드는 것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방문화재였는데 제가 조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이에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는. 이 부채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기동 선생님 작품입니다. 그림은 강종래라는 분이 그렸어요. 호남 작가죠. 시원한 바닷가의 그림을 부채에다 담았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 부채는. 합죽선은 대나무 껍질과 껍질을 합해서 만드는 걸 합죽선이라고 그러고요. 원래 접었다 폈다는 이 접선은 고려시대 때 발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합죽선은 정조 때에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 역사예요. 전주에서만 나오고요.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만든 부채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모방을 잘하지만 아직도 이 합죽선은 못 만듭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런 잡지나 책에 소개된 것이 100여 개가 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이거 엄마랑 아기랑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88년도 올림픽 할 때 나왔던 잡지예요. 여기에 여름 특집으로 부채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큰 부채를 들고 있는 어린이가 우리 막내딸이에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부채를 들고 있죠. 이렇게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부채 얘기가 쭉 펼쳐지죠. 여기 이렇게 부채 이야기 특집으로 부채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전통 부채라는 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990년 5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지은 책이고요. 여기에 부채 이야기와 부채 역사, 부채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칼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빛 가리는 책은 한 200권 넘어요. 현재는 단종돼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부채 들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사가 오래됐고요. 이 책에도 보면 우리 막내딸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수부채를 들고 있는데 혼선이라고 진주선이라고 그래요. 궁중에서 혼례할 때 얼굴을 가리는 부채. 이렇게 색동옷을 입고 지금은 커가지고 이때만 해도 애기였는데 월간공예라는 잡지에는 표지에 이렇게 나왔고요. 1989년도 6월이에요. 올림픽이 막 끝난 다음이죠. 여기에 특집으로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부채 공예가 금복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부채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1989년도 7월호 새농민 책에도 저희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채 들고 이때만 해도 젊었죠? 1994년 이건 태국의 왕비 탄신 기념으로 한 달 동안 축제를 하는데 뱀부 페스티벌, 뱀부는 대나무지요. 대나무 축제, 아시아 대나무 축제가 있는데 아시아 한국에서는 대표로 제가 갔습니다. 이 잡지 안에 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꼭 라면 부스러기 같죠?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대나무 껍질을 벗겨서 엮어가지고 만든 부채, 또 필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이문화라는 이 책의 표지에도 이렇게 부채가 실렸습니다. 동화약품에서 여름 생색전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거는 2011년 여름 생색전. 여름 생색이라는 게 뭐냐면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고 겨울이 시작될 때 달력 나눠주죠. 여름이 시작될 때 부채를 나눠주면 고마운 선물이었다 그래요. 단오날. 그래서 생색 내는데 제일 좋다. 2013년도 여름 생색전. 이게 동화약품 부채표죠. 가스 활명수.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등록상표 1호. 한 150년, 115년이 넘었습니다. 요건 2006년도에 영인문학관에서, 영인문학관은 이어령 그 문화부 장관 했던 분하고요. 그 사모님 이름이 강인숙의 인자를 따고 이어령의 영자를 따고 영인문학관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사모님이 부채를 좋아하셔서 시인이나 문인들 글씨를 담아서 부채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보면은 그런 수부채가 나옵니다. 요건 자수 분야의 인간문화재 한상수 선생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0호죠. 그분이 수를 놓고
여기 보면은 부채는 금복현이 만들었다 나와 있습니다. 요건 금색으로 한 건데 요거는 준문화재 박정자 씨가 부채는 제가 만들었고요. 조각보처럼 한 거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선생님이 부채는 제가 제작을 한 겁니다. 한국의 선면전, 여기를 부채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면자, 부채선자, 여기다 그림을 그린 걸 선면전이라고 그래요.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 아트페어, 부채 예술대전, 공모전도 있고요. 또 부채 민화전도 작년에 아주 성황리했지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부채 그림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부채는 이제 점점 사람들 손에서 멀어지고 있죠. 선풍기나 에어컨 때문에. 그러나 부채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술품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부채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 그렇게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예술품으로 탄생돼서 더 고가로,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속박물관에서 제가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또 민속박물관에서 21년 동안 제가 강사를 하면서 강의했던 책들입니다. 여기에. 이 보면 문화체육부 국립민속박물관 이렇게 써 있죠. 뒤에 보면 여기 민속박물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지공예하고 부채 이런 거. 88 올림픽 때 만들었던 호돌이 부채, 자루는 오죽이고요. 한지로 오려서 붙였습니다. 뒤에는 금자, 금부채, 검은 거 금자죠. 이렇게 조그만 인형 부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채들, 이렇게 작은 부채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큰 부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큰 부채가 나오죠. 이거는 가마 타고 갈 때 임금님이나 사또나 이런 사람들이 가마 타고 갈 때 햇빛을 이렇게 막아주던, 그늘지게 했던 그런 부채입니다. 물론 또 멀리서 이렇게 더울 땐 바람도 붙여주죠. 이런 부채가 그런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살에 무늬가 있어요. 거북무늬. 이건 오래된 겁니다. 한 200년 이상 된 거예요.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비가 날고 엉겅퀴꽃이 있고, 이런 부채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부채 보여드리려고 큰 부채 보여요. 이렇게 작은 부채, 인형 부채입니다. 이런 건 인형들이 손에 붙였던, 요건 아동선, 이렇게 작은 부채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부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이 종이에 문양이 있습니다. 능합판에 문질러서 한지에 무늬를 내는데요. 능합판에 문지르면 이렇게 무늬가 나오고요. 종이가 포풀하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부채 살도 특이하게 했죠. 곱장선이라고 그래요. 꽃지라는 걸 오려 붙였고요. 여기 자루는 대추나무로 했는데 서로 꽈서 올라갔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뭉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부채인데 이런 건 지금 시가가 한 30만 원 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책 속에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다음에도 책에 소개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